네, 지금 이거 마지막 순서고요. 저는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5시 전에 끝나겠습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저희가 모신 스피커 분들이 정말 이 업계에서 경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시고, 그 다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순식간에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루프 김혜연이고요. 저희는 2년 된 회사예요. 저희는 기후 규제가 아니라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회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제 탄소가 얼만큼 배출되었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도 만들게 됐고요. 지금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온실가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플랫폼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규제들이 엄격해지고 있는데 그 규제들 안에서 우리들이 결국 경쟁력도 높여야 되고 탄소도 줄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이미 다 아실 수도 있는 얘기고요. 모르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기본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탄소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결국 시작해야 되는 것은 그 탄소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조직, 그런 조직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순서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배출이 어떻게 되는가, 배출원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출에 대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합니다. 이것은 스코프 1이냐, 2냐, 3이냐에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배출원을 찾아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 복잡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엑셀로도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던 일인데 아까 우리 스피커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범위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엑셀이나 그냥 어떤 그런 것으로는 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국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했을 때 많은 과정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이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업체들한테 툴을 보내고 있다고요. 그 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배출원을 파악해서 활동을 얼마큼 있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툴이라는 걸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툴을 보내느냐 아니면 내가 중앙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직 경계라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한 법인에 대해서만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은 얘기를 했고 스코프 1에서 3까지 가서 전 세계로 우리 뻗쳐나가서 배출가스를 어디다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선은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법인 안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각 조직 안에서 운영 경계를 설정한 다음에 어떤 배출원이 있는가를 결국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커먼한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1인 경우에 직접 배출, 그리고 사업장 단위로 해서 전력을 산다거나 스팀을 샀을 때가 스코프 2가 되는 거고요. 그 어렵다는, 그 복잡하다는 스코프 3도 결국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활동 자료들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는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 산정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모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활동 데이터, 아까 그런 활동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뭐 내가 연료를 얼만큼 사용했는가, 생산량을 얼만큼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얼만큼 이동했는가, 뭐 그런 정보들을 해서 결국은 배출계수랑
리니어리 곱하는 거거든요. 곱해서 결국은 나오는 게 배출량이고요. 이 양들을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다 더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배출량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배출 계수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온실가스를 관리할 때의 업무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한 기업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결국은 주관을 하고요. 사업장마다 여러 사업장인 경우에 사업장마다 활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고 활동 데이터 기록하고 전달하고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런 단순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과정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수집이 어렵고요. 이 환경부에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또 수집한 내용을 각 사업장의 얘기를 이제 취합을 하잖아요. 취합을 하고 또 산정하고 이제 내주 검증하고 보고하고 이런 시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어떤 과정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사실은 취합이 기업분들 만나보면은 취합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수집이 어렵고 취합이 어렵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엑셀로 활용하고 이렇게 어수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결국은 이것을 시스템의 힘을 받으면은, 같이 그걸 활용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단위에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주로 엑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런 엑셀을 사용했는데 한 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뭐 작은 회사는 한 두세 개, 큰 회사는 한 20개, 좀 더 큰 회사 하면은 한 200개 이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 엑셀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하나 각각의 사업장에 보내서 이거를 취합하는 과정이 오히려 번거로웠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취합을 할 때 결국은 그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그, 그 담당하는 세 개의 네모. 그 세 개의 네모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달려있는 내 협력사와 공급망까지를 같이 아우르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의 그런 과정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효율적으로 묶어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저희와 같은 이런 탄소를 관리하는 플랫폼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자신의 공급망을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각 공급망 협력사들은 또 쉽게 자신들의 탄소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관리하는 탄소들이 저는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한국 국가 기준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셨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스코프 3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출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해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해외 데이터는 결국은 한국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만 하면 되는데 곱하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더 많이 배출한 거로 계산이 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다 국내에서 관리해서 그 데이터를 서로 신뢰하며 공유할 수 있다면 해외의 데이터를 모아오면서 그렇게 DB 비용으로 각 주체들마다, 컨설팅 회사마다, 각자 기업마다 그 DB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돈을 씁니다. 또 국내 기업에게 혹시나 안 될까 봐 외국 검증 기관을 의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서 우리의 탄소 비용이 세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DB로 확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공통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그런 값들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유리한 지점에서 탄소를 관리하고 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에코 탄소 관리 솔루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정하고 분석하고 전략하고 보고하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여러 곳에서 모아서 하게 되는 거죠. 이 ERP라든가 그 외부의 다른 공공 API라든가 또 IoT에 연결한다던가 또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산업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배출의 탄소를 관리하면서 결국은 그 데이터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활용되게 하게끔 저희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데모 요청들을 좀 하셨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산업도 다르고 니즈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제가 나눠드린 시트에다가 어떠한 용도로 해서 이 데모가 필요하신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데모를 맞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많은 기업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성실하세요. 환경안전팀 여러분들. 정말 성실하시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진짜 그냥 다 커버해요. 거의 한 분이 하세요. 한 분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관리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순 작업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저는 말씀드려요. 이거 ESG라고. 그 사원 복지를 위해서 꼭 시스템을 쓰셔야 돼요.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는 엑셀로는 MZ가 회사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꼭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 이 말씀 너무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니즈로 여기 오셨잖아요. 정말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는 저희같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똑같은 업종에서 동종업계의 분들도 계십니다. 다 다른 니즈로 뭔가를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기후 위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뵐 수 있었던 게 너무 반갑고 나중에 또 다른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이 세미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소셜 벤처 허브 그리고 KT 따스한 기술 더하기 챌린지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의 카본 프로젝트, 코리아 카본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고급 강의, 좋은 연사들을 무료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 1분만이라도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빠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건 넷제로 생태계. 우리 같이 넷제로 생태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